외팔이 아버지의 죽음, 나는 한쪽 팔이 없는 아버지가 창피했다. 어머니는 얼굴을 익힐 때쯤 돌아가셔서 생각도 나질 않는다. 시골에 사는 외팔이 아버지는 몸이 성한 사람들보다 2배, 3배 더 일을 했지만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 우리 가족은 배부른 적도 없었고 장마당에서조차 새 옷을 사입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나는 이러한 가난이 싫었고 나아지지 않는 시골 생활이 싫어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다. 과외나 학원이라는 단어는 나에게 사치일 뿐이었다. 그냥 정말 무식하게 공부를 했다. 남들보다 덜 잠자고 닥치는 대로 책 한 권을 더 읽고 더 읽었다. 그렇게 쌓은 실력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의 꿈을 위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명문대에 입학도 하고 계기업에 취업도 하였으며 집안이 괜찮은 아내를 얻어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사무소 직원이 찾아와 이분을 아느냐고 물었다. 가족들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며 어리둥절하는 순간 나는 동사무소 직원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방문 목적을 물어보니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다. 내 가족들은 내가 고아라고 속여온 터라 부모나 가족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가족들 몰래 얼마간의 용돈을 아버지의 통장으로 보내는 것 외에는 일체 소식을 단절하고 살아왔다. 아버지 사망 소식을 접하고 가족들에게는 지방 출장을 이유로 시골집을 찾았다. 시골집에는 동네 어른들이 아버지 시신을 치하며 간단한 장례 준비를 도와주고 계셨다. 누추한 방 안에 들어서니 호라비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누렇게 변한 방바닥에는 한 장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아들아, 그동안 보내준 용돈으로 잘 지내고 있었다. 연락처도 없고 소식도 없었지만 너를 원망하지는 않았단다. 내가 외파리가 된 것은 어릴 적에 뒷산에서 불발탄을 가지고 놀던 너를 발견하고 내 몸에서 불발탄을 빼앗아 던져버리는 과정에서 나의 한쪽 팔이 날아가는 사고를 당했던 것이란다.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 몸이 쇠약해져 가고 있구나. 너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배불리 먹이지도 못하고 명절 때 새 옷을 입히지도 못한 게 너무나도 한스럽고 미안하고 사랑한다. 아들아, 나는 아버지의 짧은 편지를 읽어내리면서 달동 같은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외팔이 아버지를 어머니 산소 옆에 모시고 서울로 향하는 내내 가슴이 먹먹하고 한탄스럽고 죄스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내 고향은 6개월 전쟁 당시 38선이 있던 곳으로 휴전을 앞두고 한 치의 땅이라도 차지하려고 아군과 적군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쳐진 전방 지역이라 불발탄이 많았던 지역이다. 아버지는 왜 나에게 말해주지 않으셨을까? 왜 돌아가시기 직전에서야 이토록 작은 종이 쪼가리에 당신의 마음을 써내려 가셨던 걸까?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걸까? 너무 늦게서야 깨달음, 불효, 자식은 옵니다. 아버지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요. 그땐 꼭 저의 자식으로 태어나 주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언배우님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사연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자식들이 자랄 때 부모로서 우리는 자란 모습을 보며 한없이 기뻐하고 자부심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무심코 흐르는 세월 속에서 어릴 때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저절로 초라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는 가끔씩 자가를 짓게 되곤 합니다. 살아가면서 실체가 없는 불확실한 것들 때문에 매일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부모로서는 우리 자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도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건강일까요? 아니면 생계를 해결해 줄 직업일까요? 혹은 노후 일자리, 미래일까요? 모든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부모로서 가장 큰 두려움은 우리 자식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며 이제 사연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 남편은 정말 엄청난 개구쟁이였다고 합니다. 사고 치고 다니면서 아버님이 매번 뒷수습을 하셨다는데요. 한 번은 골목에서 놀다가 트럭에 받칠 뻔한 사고를 당해 아버님이 남편을 구해주셨는데 그때의 사고로 오른쪽 어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남편을 늦게 낳으셨고 현재 68세로 60세를 넘으셨습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노가다 일을 오래 하시면서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군대에서 제대한 뒤 26살까지는 노는 것을 즐겼다고 하는데
오랜 노동으로 시멘트 독이라 불리는 손상을 입어 손이 갈라지고 겨울에는 아프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평생 모은 재산으로 작은 집을 마련하셨고 결혼할 때 집을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님을 잃고 혼자 남으셨을 때 혼자 계시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져서 남편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편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3개월의 임신 중이신데 남편은 아버님을 모셔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거절하고 형님이라는 여러분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힘들 것 같다고 하며 이런 상황에서 형님이 아버님을 모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뚝뚝한 며느리가 있을까요? 남편이 일찍 들어와서 아버님을 찾겠다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나가 버렸어요. 못난 며느리 눈치를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도 그렇게 불편하게 지내셨던 아버님이 형님 집에 오셔서도 편하게 못 지내시고 눈치만 보시다가 힘들어하셔서 일하면서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친정에 계시는 아버님은 이 집에 오셔서도 편안하게 지내시지 못하고 무심코 아버님이 지하철을 타고 오시는 동안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남편이 나가자마자 아버님이 집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자기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이에서도 남편이 아버님께 봉지에 들려서 사온 과일과 과자를 먹으라고 하는데 아버님께서 어떻게 이래서 사오신 것인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남편은 나가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들어오면서도 아버님께서 그때부터 숨기셨던 유모차를 들고 오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더욱 아팠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힘들게 일하시면서 불편하게 지내시다 보니 그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날 남편이 노는 날이라 아버님을 모시고 나가서 잠바와 신발을 사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거절하셨고 형님이 자꾸 더 좋은 것을 살게 해달라고 하셔서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고맙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평생 아버님을 친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언젠가는 아버님이 자신을 딸처럼 생각하시며 편안하게 지내실 때까지 잘 살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님에게 눈치를 보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데 자신은 나쁜 며느리가 아니라고 말하며 아버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에게 항상 건강하시라고 기원하며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할아버지는 아마 자식에게 기대는 것이 미안하고 두려우셨던 테지요. 며느리는 자식이 아니라고 말해도 할 말은 없지만 아들이 모셔야지 왜 며느리 보고 모시라고 하냐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며느리도 누군가의 자식일 것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매 한 가지일 것이니까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두려움은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5가지의 두려움을 해결해야 내 자식이 잘 되고 부모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해당되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 두려움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현명한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녀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며 그것은 어른인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면의 공허함과 사랑에 대한 갈망을 느끼는 부모는 언제나 자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치 보는 시아버지의 사연에서 시아버지는 분명 며느리와 자식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크셨을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식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도 크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치 보지 말라고 해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겠지요. 특히 가부장적인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부모로서의 권위를 잃은 상태에서는 자식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만드는 것은 권위도 재산도 아닙니다. 자식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부모에게서 자란 자식들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겠지요. 그렇게 키워준 감사함으로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 자녀와의 갈등으로 자녀와 멀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자녀를 훈계하고 교육할 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은 당연히 있지만 자녀가 잘못했을 때 바르게 교육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것은 자녀가 불효자로 성장하도록 부모가 완벽한 일조를 하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고 버릇없게 행동하는데도 참아주는 등 갈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성장시키는 선택이 아닌 늘 갈등을 피하는 선택을 하게 되고, 이러한 교육 방식은 자녀를 무능하고 연약하게 만듭니다. 또한 자식과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오냐오냐 키우게 되면 자식은 독립적으로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 맞고 내가 최고다 하는 것이지요. 특히 자녀와의 갈등이 두려워서 자녀가 바라는 만큼 뒷바라지를 하는 노인들은 비참한 노후를 맞기 쉽습니다. 내 노후 자금까지 탈탈 털어 자식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내 자식이 내 노후를 책임져 주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제는 부모도 자식도 각자 독립된 생활을 하는 시대입니다. 매정하게 선을 긋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독립적으로 잘 살아가게 하려면 부모에게 의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도 자식도 모두 정신적 독립, 육체적 독립, 경제적 독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셋째, 자녀에 대한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이 한 두려움을 가진 부모는 자녀가 실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격려와 조언을 하기보다 자녀의 실수를 지적하고 잔소리하면서 자신의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하면 자녀가 더 성장할 것이라 착각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자신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자녀의 결정과 활동을 통제하는 멍해를 치고 부모 자신의 삶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런 부모의 밑에서 자란 자녀는 부모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고 부모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 없이 맹목적으로 따르다가 어느 순간에 자신이 받았던 강력한 통제력을 부모에게 그대로 쏟아냅니다. 넷째, 자녀의 결혼에 대한 두려움. 자녀가 결혼을 한다면 부모는 새로운 가족과의 관계, 자녀의 삶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미래의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 자녀에게 충분한 지지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존중과 소통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부모로서의 자격에 대한 두려움. 자식을 가진 것은 큰 축복이지만 동시에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행동과 가르침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행복과 성공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가끔은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부모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극복될 수 있습니다. 솔직한 소통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자신감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과 걱정이 교차하는 인생 여정 속에서 부모로서의 역할은 끝없는 두려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녀의 자람과 성장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둔갑하지만 불안과 걱정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이러한 감정은 가끔씩 자아를 지키는 벽으로 세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는 노력과 이해로 부모로서의 자리에서 빛나는 순간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장과 함께 부모도 성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이 깃들어갑니다. 부모는 두려움을 향해 담담하게 맞서며 자녀에게는 사랑과 지혜를 전해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명언 한마디를 곁들여 보죠. 좋은 부모가 되려면 자녀에게 빛이 되어라. 이 말은 우리가 자녀에게 희망과 지지의 축이 되어야 함을 상기시키며 두려움을 이겨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의 그림자가 드리우지만 사랑과 이해의 빛을 가지고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길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이 큰 힘이 됩니다.